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아들은 무엇 하나 뛰어나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쪽으로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성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인테리어 일을 하는 신랑 밑에서 일을 배웠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얼마 전 25살이 되던 해에 동갑이던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고 20살이 넘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들었고, 아무래도 너무 어린 나이라서 처음에는 반대를 좀 했어요. 20살 중반에 결혼이 사실 이르기도 하고, 또 결혼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환상이랑 다를 때가 많으니까요. 하루는 사돈댁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그냥 애들 하고 싶은 대로 결혼을 시키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식이 하고 싶다는 일을 막아서는 게 부모가 된 도리로서 그냥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승낙했고 2년 전 두 아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고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저도 첫째 아들의 밑으로 딸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던 터라 저희 딸처럼 저희 집에서는 손 하나 안 까딱하게 시켰고, 그래서 며느리도 저희 집에 오는 걸 부담 없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밥을 해먹기 싫을 때 저희 집에 와서 통닭 같은 걸 곧잘 시켜 먹곤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그래도 살갑게 인사는 해주고 설거지는 안 하더라도 상 치우는 것 정도는 같이 해주던 며느리였는데 사춘기 여고생처럼 휙휙거리고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아들의 얼굴빛이 유난히도 어두워서 몇 번 물어보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아들이 주문받은 물건을 갖고 이동을 하던 중 옆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했고, 번호판도 없는 승용차가 저희 아들을 치고는 바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러 다녔는데 차 자체가 워낙 흔한 차량이고 차 번호판도 보이지 않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신랑을 따라 저도 얼마 전 작은 가게를 오픈해둔 상태라서 당장 아들을 간병하기에 상황적으로 힘들어 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시켜두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두어 달 지났을 무렵부터는 제가 하고 있던 장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마침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저희 신랑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힘들긴. 일하고 저녁에 매일같이 들리는 네가 더 힘들지. 그래서 말인데 저 일 그만두고 진우 씨 곁에 있을까 해요. 일을 그만둔다고? 그만두는 건 아니고 회사에 이야기해보니 2년 정도 휴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 안 그래도 장사 정리를 하려고 해도 당장은 맡을 사람도 없고 곤란했는데. 그리고 낮에는 저희 엄마도 사위 챙기러 온다고 하셨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진우 씨 튼튼하니까 곧 일어날 거예요. 저희 며느리가 이렇게 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결혼을 반대할 때에도 저에게 와서 설득해준 사부인은 딸아이를 혼자 둔 저희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와서 직접 병간호까지 돕는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봐서라도 제발 눈이라도 떠달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왔고, 제가 가게 마감을 하고 병원에 가면
며느리는 집에 가서 잠시 씻고 다시 병실로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지 3달쯤 되었을 무렵 제 소식을 건너서 들은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 들었어. 괜찮아? 나 괜찮지. 어떻게 그걸 다 들었대? 니네 신랑이 좀 유별나야지. 아, 그보다 이번에 보험료 오른다고 전화했어. 아, 그래. 괜찮아. 어차피 자동이체 해줘서. 그런데 이번에 보험 보다 보니까 진우가 보험이 꽤 많아졌더라. 진우 보험이? 결혼하고 나서 생명보험만 3개나 더 들었던데? 아무래도 일이 험하니까 걱정됐나 보네.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에게 보험 이야기를 해보려 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마침 사돈도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이 가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병실 로비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아들이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놀란 마음에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아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랑 사돈도 놀란 것 같았고요. 다행히 의료진이 처리를 잘 해주셔서 아들은 안정을 찾았고 저는 간호사들에게 가서 간단한 간식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며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냐고 하니 검사 결과나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인데 이상하다며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저는 얼마 뒤 지인에게 한동안 가게를 부탁했고 밤마다 아들의 병실 침대 밑에서 잠을 청했어요. 며느리에게 솔직히 물어보면 되는 일이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했던 말도 그렇고 보험일도 그렇고 너무 미심쩍었거든요. 새벽이 되어 발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며느리가 아들 침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힘이 가해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침대 밑에서 홈캠을 켰어요. 병실 안에 CCTV가 없길래 제가 설치해뒀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보니 며느리는 제 아들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저는 다급한 순간 병실 간호사들을 불렀고 간호사들은 서둘러 병실로 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또 호흡이 어려워졌고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 한 방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 의식은 없어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했고 며느리는 가만히 서 있다가 이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떡해요? 내가 너한테 내 아들 병원비를 내라고 했니? 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야? 명줄 하나 더럽게 길어서. 뭐? 그렇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콱 죽어버리지. 명줄은 왜 이렇게 길어? 이 사람 만나고 내 인생을 망쳤어요. 알아요? 그래도 제법 사는 줄 알았더니 결국 빈털털이었어. 내 친구들은, 아니 나랑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안 이랬다고.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 전 명품과 사치를 좋아하던 며느리가 결혼 후 돈에 제약이 생기게 되자 그 문제로 자주 다퉜었고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제 아들을 비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그래도 그런 며느리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고요. 그러다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의 만남에서 저희 아들이 방해가 되자 둘이 작당 모의를 해서 저희 아들을 차로 쳐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경찰 수사 끝에 잡힌 뺑소니 범이 그 남자였고 법조계 쪽에서 유명한 분의 아들이라 찾는데 오래 걸렸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에게 고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두고 모든 것을 계획한 거죠. 그리고 더 소름인 건 이 내용을 사돈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딸 형량을 줄이려고 저희에게 와서 눈물의 고해성사를 하는데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 사안이 너무나도 악독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요. 법조계 아드님은 저희 아들을 차로 치이고 뺑소니에 식물인간까지 만들어서 현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며느리와는 이혼 문제와 보험금, 그리고 살인 미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와중에도 악독한 짓은 그 남자친구를 시킨 덕에 형량이 더 적게 나왔고 이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동을 부렸어요. 법정에서 울면서 저에게 기어와서 싹싹 비는 며느리의 옆에 침을 뱉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 행동으로 나중에 벌금을 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이 되네요. 저희 아들은 병원을 퇴원해서 결국 집으로 옮겼고 집에서 간병사를 고용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외상은 다 치유가 되었고 의식만 돌아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끔찍한 현실에 마주하기 싫어서인지 아들의 회복이 더뎌요. 부디 이 모든 일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나면 아들의 의식도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